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나르시스트 부모 때문에 상담센터에 오시게 되는 저희 내담자분들 또는 나르시스트 부모의 어떤 피해로 인해서 상담센터를 꼭 방문을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꼭 좀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제가 또 3일 전에 굉장히 너무 마음이 좀 아팠던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맑음이 가스라이팅, 뭐 나르시스트, 그다음에 트라우마, 이런 나르시스트 피해자라든지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하는 전문 상담 센터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의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내담자분들을 이제 뵙다 보면은 어떤 공통 분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치료 커리큘럼이 처음에는 자각이에요, 자각.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거를 조금 아셔야 제가 부탁을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자각이에요. 자각 수용 행복 확산인데, 이제 자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되게 힘들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일을 해도 일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거나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쓰는 것이 막 힘들거나 직장 생활이 잘 안 되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거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각을 하잖아요. 그럼 자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아파요. 나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 과거에 예를 들자면 내 과거에 아빠의 이러이런 점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학대당했어. 엄마한테 학대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나도 꼭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회사나 직장을 가도 꼭 다른 사람 꼭 눈치를 보게 되더라 하는 어떤 원인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재 삶을 살려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유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단계에서는 어떤 EMDR 프로그램이라든지 EMDR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안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NIS 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수용의 단계, 내가 아픔을 자각 알았으니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이 단계를 거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행복이에요. 행복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자각 수용까지 거치는 때가 제일 많이 아프고 좀 힘든 시기예요. 근데 그것까지 딱 거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 거고 새로운 사람들을 구성하고 직장을 아예 새롭게 얻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진로도 정말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다운 삶을 사는 단계가 이제 생복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에는 좀 더 내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나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자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 중에서 저희 뭐 마음챙김 명상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과 상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바로 확산이거든요. 오늘 7시 40분에도 이제 저희가 집단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 그룹 이제 테라피를 할 때에는 실제로 나르시스트 어떤 피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다른 사람을 도와보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보는 경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하는 단계, 이것까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각 수용 행복 확산을 이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르시스트 부모로 인해 한 어떤 피해를 가지고 학교 생활이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응이 안 된다라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요 폭식증이 있어요. 음식을 한번 먹으면 주체하지 못해요. 또는 선생님 저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요. 제가 4사 사이즈, 5호 사이즈가 안 되면 저는 막 미칠 것만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거식증, 폭식증,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내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호소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거식증 또는 폭식증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그분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각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우리가 여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막 폭식증이 있어요를 호소하면서 오신 내담자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뿌리 깊은 내면에는 알고 봤더니 나르시스트 엄마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나르시스트 엄마로 인한 어떤 피해와 학대와 그리고 아버지, 그걸 방임했던 아버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켜켜이 쌓여
쌓여 있었던 게 사실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식으로 어떤 그 허전한 마음들을 보상받으려 했었던 내가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센터를 오셨을 때 어떤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내지 못하고 나르시스트 엄마로부터 돈을 받아서 상담센터를 딱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자각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내담자분이요, 자각 단계 때가 정말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칩니다. 어떤 분들은요, 훨씬 더 딥하게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내재화한다고 하거든요. 불편한 감정이 나에게로 향하면서 더 많이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외현화, 밖으로 외현화에서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굉장히 더 많이 이렇게 오히려 폭식증이 좀 한시적이긴 하지만 더 많이 막 먹게 되거나, 문제로 생각했던 어떤 양산들이 나타나거나, 충동 조절이 안 되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내담자분이 돈을 엄마한테 지원을 받아서 왔어요. 그때 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맞아. 사실은 엄마가 나 학대한 거 맞았고, 엄마가 나를 일관성 있게 대하지 않았던 게 맞았었어. 어렸을 때도 보면 내가 오히려 아프고 힘들 때는 아이고 내 딸 너무너무 안쓰러워 해줬으면서, 오히려 내가 나를 상처 줬던 아빠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빠가 나에 대해서 외모 지적할 때 아빠가 저렇게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오히려 나한테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서 나한테 엄마가 화를 냈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너무 상처가 되니까 엄마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르시스트 엄마 그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여러분? 나르시스트 엄마는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절대 받아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긴 호흡으로 가셔야 돼요. 긴 호흡으로 간다라는 건, 제가 이전 영상에 이렇게 녹음했던 파일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저희 내담자분 중에서 나르시스트 부모로부터 회복돼서 지금의 어떤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의 어떤 이제 상담 과정을 제가 또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호흡으로 가야 돼요.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당장 뭔가를 막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일단 나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나를 엔라이팅 해야 되고요. 나를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셔야 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이분이 정말 이렇게 빠듯하게 아르바이트를 막 몇 년을 하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막 울컥한 적이 있었거든요. 적금을 드신 거예요. 상담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선생님 저요 적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이렇게 상담비를 마련해서 오셨다, 이런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저희가 막 국공립 기관이거나 막 이러면 진짜 마음 같아서 막 그냥 막 무료로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저도 막 이렇게 자본주의 상담센터이다 보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 월급도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 어쨌든 저희가 이런 어떤 비용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요 적금 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오셨다고,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진짜 너무 멋있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상담비 당장 환불해 주세요. 내가 내 말을 잘 듣던 애가, 고분고분하던 애가 나한테 대들잖아요. 됐고 필요 없고 상담비 환불해,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은 이제 어떤 상담사의 얘기를 듣거나 어떤 경우인지 물어보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나르시스트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얘가 감히 내 말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미안해, 그래, 내 딸 미안해,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응징 들어가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나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내가 엄마나 아빠로 인해서 어떤 나르시스트 피해로 인해서 지금 가슴에 멍이 들고 병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첫 번째는 자기 돌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로소 자립되고 독립돼야만 그때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치유
치유의 어떤 다른 한 걸음을 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나르시스트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센터로 온다. 그러면 그거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전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중간에 끊기거나 그 돈 다 환불해 가요. 왜? 자각 단계에서 우리 그 이제 내담자분들이 건강해지는 과정이나 여정 중에서 당연히 엄마로부터 분리되려고 하거든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단계를 나르시스트 부모는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꼭 이거 명심해 주세요. 예,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